그거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사모으면 뭐 돈은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섹터는 지금 내 1등 기업을 사라.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건설 섹터 너무 싸다, 괜찮게 보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대형주 몇 개 좀 볼까요? 건설주는 최근에 최고 많이 오른 게 대형주들 말고 HD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솔직히 이 회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10조짜리 수주를 하면서 이게 여기도 보면은 참 이게 똑같아요. 온갖 악재들이 다 나왔어. 그때 건물 무너지고 무너지고 두 번인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상당히 이익을 내는 데는 일각이 있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약간 건설업자들이 짜내서 왜 건물이 오르죽 하면 두 번 무너졌겠어요. 하청업체 짜내고 이 현대산업개발이 좋은 이유가 워낙 하청업체들이나 뭐 내가 왜 잘하냐면 여기 회원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회원권도 그냥 솔직히 회원들 부킹 다시 가격 올려버리고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을 잘 나요. 근데 사회적인 기업은 잘 안 되는데 사회적인 기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려나. 하여튼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러는데 주가는 지금 수주하면서 좀 좋아지고 있고, 현대 지금 자동차가 아니라 건설업들이 다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현대 금리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은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워낙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뭐 그 구간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거고, 여기도 자리는 아직까지 못 들었고, DLNC도 아직 뭐 이렇게 추세성 장에서 아직 위에 걸리는 자리고, 그렇다고 저희들은 바닥 대비 그래서 상승을 많이 했네요. 그래도 한 30% 다 올랐네, 바닥 대비. 상바닥 찍고 다 자리는 괜찮고. 지금 이런 자리가 좋네요. 이런 차트는 이제 뚫었잖아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쉽게 가요. 갭이 이렇게 있는 데는. 꿀팁으로 드리면. 그래서 이런 거는, 요까지 저항선,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2만원에서, 막 작게는 잡으면 18,000원. 2만원까지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해요. 길이 열려 있다고. GS 건설은 차트가 좋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백 기간에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팔 사람이 없는 거죠. 차트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네요. 아까 전에 리오프닝 섹터 뭐 좀 괜찮게 보시는 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쪽이었죠?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보신다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LCC 업체들은 LCC 업체들 다 특히 이제 대형 항공주들은 화물 위주로 한 데들은 오히려 안 좋았고, 이제 LCC 쪽 이제 사람 위주로 하는 데는 수익이 괜찮은 데가 많이 나왔더라고, 실적이. 그래서 LCC 쪽도 실적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유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익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지금 보면 카지노 이런 것들도 사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은 계속 뭐 오히려 턴어라운드부터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빠지고 있고, 그래서 좀 리오프닝 섹터가 이거 결국은 이제 수급이 지금 잘 꼬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사모으면 뭐 돈은 될 것 같아요. 음식료 섹터는요? 음식료 섹터도 뭐 특히 뭐 라면 같은 거는 뭐 사상 최대 1조 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같은 거는 아직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 음식 섹터도 뭐 계속 뭐 특히 해외에서 막 성장하고 있으니, 그러나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그런 이제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은 좀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요즘 게임 섹터는요? 차트 한번 보면서 볼까요? 요즘 크래프톤이 되게 많이 반등했더라고요. 게임은 신작 싸움이니까 너무 많이 빠졌었죠, 사실은. 너무 많이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저항대 걸리고 있네요. 그렇죠. 걸리고 있어서 한 20만 원 뭐 전후로는 이게 저항대라, 좀 요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게임 섹터들도 이제 신작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한번 반등 영역으로 들어가나, 게임 섹터도 한번 세게 갔던 종목들은 이렇게 한번 테마가 크게 왔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반등주나 실적에 따라서 좀 오를 수는 있으나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과 신작 발표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 차트 한번 볼까요? 요즘 금융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도 보면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익 환수한다는 거. 이익 환수인가? 뭐 그 은행들 이익 환수한다는 지금 오늘자 기사인데, 이건 말씀하신 건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은행 순이익도 역대급 3분기까지 누적 38%,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자 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 은행권이 올해 1, 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38.2%나 늘어난 순이익을 올렸다라고 하네요. 거기에 또 연관되는 게 초과 달성하는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뭐 이제 대출로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자는 이제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을 자금을 뺏들어 가지고 어쨌든 상생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제 은행이 이제 이익에 이제 맥시멈이 생기는 거죠.
이익에. 그래서 핵심이 생기니까 뭐 아무래도 그걸 안 주려면 다른 걸로 많이 빼겠지. 경비를 많이 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더라고. 그 상여 급여 뭐 이런 것들도 뭐 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경비를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은행주한테는 이제 금리도 이제 인하기가 다가오고 은행주한테는 이제 그리고 또 금리 이제 침체가 온다는 거는 또 뭔가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뭔가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결국 뭐 부동산 PF가 터지든 뭐 정부가 막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PF가 터지든 뭐가 안 좋은 게 이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거 터지면 이제 은행이 제일 먼저 타격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저는 뭐 당장에 좋은 섹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렌트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이제 한창 시끄러웠던 마약 사건도 약간 뭔가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 것들도. 이 섹터도 어떻게 보면 한번 저는 이제 세게 해먹은 섹터라고 봐요. 엔터도 많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조정을 보니까 조정에 대한 뭐 반등 정도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YG 엔터는 이제 뭐 블랙핑크 재계약 뭐 이런 것들도 이슈는 이제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반등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나, 이제 크게 올라가기는 저는 이제 한번. 아무래도 크게 올라가려면 섹터 전체적으로 좀 다 같이 가면서 실적 잘 나오면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제 자꾸 과거에 한번 해먹었던 것들은 과거에 한번 크게 해먹었다고 합니다. 크게 한번 올라온 종목들은 더 크게 갈 수 없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게임하고 똑같이 뭐 신작이나 새로운 이제 나올 때 테마로 좀 더 이렇게 뭐 좋은 컨텐츠들이 나올 때 반등 줄 때 좀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섹터는요?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화장품 섹터는 솔직히 국내 1등 기업을 사라. 근데 국내 1등 기업이 세계 1등하는 기업들이 많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코스맥스였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내가 안 했는데. 볼까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뭐 작년부터 얘기했으니까 뭐 엄청 빠졌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만원, 5만원대 이때부터 내가 계속 이제 코스맥스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15만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국내에서는 1등이지만 이게 전 세계 1등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고 저희 뭐 우리 블리츠 사이트 무료 홍보를 한번 한다면은 여기 무료로 볼 수 있는 리포트 플랫폼인데요. 뭐 개별주들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짜로 다 올려드리니까 여기 와서 개별 종목들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안 나오는 리포트들이 많으니까 와서 그냥 무료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코스맥스를 우리가 리포트를 올려드릴 때 이게 언제 올려드렸나 하면 22년도 6월 때부터 11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중간 보고서까지 올려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22년도 6월 달 같으면 한번 차트를 보면 6월 달 같으면 6만원대네요. 네. 6만원대인데, 무려 10월 달에도 한번 또 올려드렸잖아요. 10월 달에 한번 들 수 있지. 4만원대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리포트가 뭐 어떤 거였는데? 한번 볼까요? 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일단은 뭐 이렇게 숫자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등으로 알려드려요. 네. 신호등 알려드리고, 그래서 저평가형이고, 매출액이 이제 우상향이 되는 거고, 리오프닝 시장 확대가 될 것이다. 이제 해서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담하고 통화를 해서 또 통화를 한 내용도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통화 내용을 보고 이제 해서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드리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철강 광물 섹터는요? 뭐 광물은 이제 전부 뭐 탈중국화 얘기도 있고 광물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광물은 계속 희소 가치가 많잖아요. 지금도 뭐 리튬도 참 많이 올랐다 그랬지만 뭐 그 광산을 소유한 업체라든지 뭐 광산을 이렇게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업체들 소유한 기업들이면까지 눈여겨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광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광물이 없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광물을 보유하거나 국내에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텅스텐? 이런 것들도 가진 업체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업체들도 텅스텐, 뭐, 구리, 뭐, 이런 등등, 뭐, 그런 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광산을 소유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소유하면, 투자를 하면 잘 알아보시고, 그런 회사들 중에 또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광산은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생산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의료기기 섹터는요? 의료기기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는 같아요. 이제 시작이 그거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전부 다 피부 미용이든 뭐 이런데 관심이 많이 있고, 의료기기도 특히 뭐 다른 뭐 로봇 의료기기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이쪽은 앞으로 계속 수요는 증가할 것 같아요. 대신에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줄여고,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아까 차트나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해가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 수출 데이터 요즘 이제 좀 바닥 찍고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요? 수출 데이터는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환율도 사실은 상당히 좋고, 원화는 환율로 따져보면은 이제 일본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수출은 뭐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근데 있어요. 한국 수출 데이터가 원래 좋아지면 한국 수출 지수랑 주식 시장이랑 좀 상관관계가 좀 되게 높지 않나요? 한국은 아무래도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율,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거시적인 금리 상황,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리고 수급이죠.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인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들어왔지만, 수급이 최근에는 많이 고였었죠. 그래서 고였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좋아지고, 또 아까 총선이나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금리 인하 나중에 이제 이슈가 생기고 나면 또 많이 좋아지겠죠. 지금은 이제 일단 내년 뭐 초까지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제 글로벌에서 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슈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사실 끊임없이 세계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뉴스와 이슈, 뭐 전쟁들이 터지고 있으니까요. 제일 뭐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게 전쟁인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뭐 주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 물론 우리나라가 또 특히 수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특히 방산 쪽에는 수혜를 많이 본 것 같고, 수혜를 많이 본 것 같고, 나중에 또 이게 복구가 하려면 또 우리나라 검찰업체도 참여해서 복구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기반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뭐 미국 바이든하고 트럼프 또 대통령 그게 가장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얘들은 이제 오히려 10월 그때쯤부터 이제 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바이든도 어쨌든 재선을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는 이제 원래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 관련 종목들이 될 수는 있지만, 뭐, 우리 세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트럼프가 됐을 때는 또 불리한 면이, 우리나라는 또 불리한 면이 있어요. 또 IRA 법이라든지 없앤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IRA 법 없애고, 물론 뭐 지금도 시작도 안 했는데 IRA 법 없애버리면 지금 우리나라 뭐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타격이 크잖아요. 자동차나 뭐 2차전지 섹터들이 더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 그런 게 이제 또 이제 내년 총선을 대비한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 준비하는 거, 그게 가장 또 이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오랜만에 대표님 모시고 이제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정리하는 질문으로 오늘 3가지 질문만 드려볼까 합니다. 2024년에 그럼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고, 내년에는 V 시그널 뭐가 있을까요? 돈은 지금 최근에 그래도 제일 많이 이동하는 게 어딘 것 같아요? 요즘엔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가나요? 아니, 이제 큰 걸 말고 비트코인 쪽으로는 비트코인 쪽. 코인 많이 올랐죠. 그 비트코인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지금 시장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뭐 금리도 그렇고 전쟁도 있고 뭐 어려워지니까 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으로 어쨌든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 뭐 세금 회피용도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5천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돈이 부의 이동은 지금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인 투자하시나요? 아니,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진짜 뭐 저는 안 했는데, 왜냐면 그게 어쨌든 이게 시세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디로 쓸지 모르니까 제가 뭐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 자체는 내가 어디를 가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일단 그 안전자산이나 아니면 자금 회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용도로 그쪽으로 돈을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세금 탈피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 뭐 인기가 하여튼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지금 부의동으로 내가 얘기하니까 부의동은 그쪽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안전자산이 금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금이 안 올라가고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나 생각을 들고요. 2024년에는 아마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된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채권에 대한 뭐 이슈는 수요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버스나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또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뭐 빅스 이런 지수에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내년에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금리 인상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이제 인하가 된다면 침체가 와서 하니까, 이제 이런 요동치는 상세 중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줄을 서가지고 있으면 그 리스크 회피할 수도 있고, 이런 아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자기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제 좀 리스크 회피를 좀 해지 수단을 만들어 놓는 게 또 좋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네. 저 오늘 여러 좋은 섹터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종잣돈 5천만 있다면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정하게, 나눠서, 제가 아까 뭐 현금 비중은, 지금 만약에 현금만 있다면은 뭐 50%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50% 가져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진짜로 내가 아까 뭐 얘기했는 것 중에서도 기업 실적이 좋아지거나, 뭐 실적이 좋아지고, 일단 안전하고, 뭐 그런 기업들 좀 자기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만약에 뭐 좋다는 섹터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자료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 뭐 리포트들 보고, 리포트들 없으면, 만약에 작은 회사들 없으면 이제 우리 리포트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사모아 주식을 또 한 번에 사시면 안 돼. 대부분 다가 뭐 샀다 그러면 한 번에 와르르 사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트에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투입을 했다가 떨어지면 더 사고 또 올라오면 또 비중 줄이고 이런 전략을 좀 펼쳐야 돼요. 한 종목을 계속 그렇게 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가셔야 되지. 대부분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 다가 아까 했듯이 최고 막 고점에서 사죠. 또 하락할 때는 안 사고 대부분 다가 올라가고 열광 남들이 열광할 때 대부분 사더라고요. 그런 주식을 정해놨다가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남들이 버릴 때 그럴 때 사야 다 돈 벌어요. 아까 주식도 다 대부분 보면 다 바닥에서 남들이 버릴 때 예를 들면 아까 뭐 카카오도 그렇고 모두 종목 코스맥스도 그렇고 모든 종목들이 남들이 다 버릴 때 샀어야 100% 이상씩 먹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가 너무 안전하게 살려다 보니까 안전하게 살려다 보면은 내가 늦게 사고 비싸게 사니까 이익을 못 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는 걸 제일 중요한데 철저하게 싸게 사라. 안전 마진이 있을 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좋게 말씀하신 섹터들은 뭐 반도체 OLED나 뭐 로봇, 조선, 자동차 이런 쪽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이제 가시기 전에 올해 12월이랑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랑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시장에 좀 대응해야 하는지 마지막 말씀 주신다면. 올해 정치적인 이슈, 뭐 이게 뭐 내년 대선 이슈가 있으니까 대선에 또 관련되는 뭐 요즘 또 종목이 뭐 한동훈 관련주도 많이 이렇게 떠서 오르더라고요. 뭐 총선에 관련된 뭐 관련돼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랑 또 거기에 뭐 공약이나 뭐 여러 가지 따라서 정책적인 거 종목들 찾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금리 인하 이슈가 언제 발생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자산으로 회피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자산을 선호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또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년은 사실 뭐 신의 영역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저는 20여 년을 오랫동안 투자해 오다 보니까 주식을 사실은 뭐 비하 본 적은 없어요.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냥 조금씩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씩 사모아가는 전략 그런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기 개발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투자에 임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이제 2023년에 이제 인터뷰 콘텐츠에 만나 뵙는 거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네. 또 이제 대표님과는 내년 초에 뭐 또 한번 뭐 기회가 되면 내년에 다음번에 이종윤 세무사님과 함께 친분이 있으니까 그때 그렇죠. 콜라보 방송을 뭐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슈평의 배진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